되게 다양한 분들이 모이신 것 같아요. 20대 그 젊은 분부터 60대 분들까지 같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. 그리고 이제 본업으로서 매일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엔잡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같이 모시면서 처음에는 좀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다 같이 모시다 보니까 도움이 되는 점이 많은 다양한 면모가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원래 계속 판매 영업 관리직을 했었었는데요. 보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제약 영업을 하다가 아버님이 사고가 좀 크게 나셨어요. 자동차 사고가. 그 당시에 상대방이 이제 무면허에 보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나서 그걸 해결할 방법을 좀 찾았었는데 아쉽게도 주변에 설계사나 보험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혼자서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일들이 다 제대로 보상을 받고 해결이 돼서 그때 이제 제가 전 직장을 그만두고 보험을 내가 한번 직접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내가 정말 엄청난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내 일이라 생각하고 내 주변의 어떤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컸었어요.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10년 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원래는 한 1년 정도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고객님들 덕분에 오래 했네요. 대부분 이제 보험업 하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사실 소득이잖아요. 그래서 소득 부분도 물론 괜찮았지만 처음에 제가 제일 좋았던 부분은 시간을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. 자유라기보다는 조율할 수 있다는 게 좋았고요. 예를 들면 예전에 직장에 있을 때는 집안의 행사나 이런 걸 하나도 참여를 못 했었어요. 지금은 제가 일정을 잘 조율해서 미리 일을 끝내놓으면 시간을 좀 빼는 게 가능하니까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듣더라고요. 생각보다. 가입을 하는 고객님들도 물론이지만 보험금 청구나 어떤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렸을 때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조금 1년, 2년, 3년 지칠 때마다 또 동기부여를 주고 계속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. 소개로 뵙게 된 당시에 40대 초반 여성분이셨는데 한동안 좀 연락이 안 되셨었어요. 보통 여성분들은 어떤 질병이나 큰일이 닥치면 초반에 연락이 잘 안 되신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걱정이 돼서 나중에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암 진단을 받으시고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셨고 근데 이제 다행히도 가입했던 보험들 때문에 이제 치료비는 물론이고 회복이나 어떤 과정들이 다 이제 순조롭게 돼서 나중에 또 다시 연락했을 때는 정말 그 밝은 어떤 음성과 표정으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정말 이 보험은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줘야 된다고 자기가 이번에 느꼈다라고 이런 내용들을 진짜 정말 연설처럼 1시간 가까이 해주시더라고요. 그때 정말 저도 이게 직업적인 가치가 있는 일이구나. 이게 뭐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어떤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이구나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. 네. 처음 접했던 건 사실 사업단이라는 어떤 존재보다는 신경열 단장님의 SNS 게시글을 보고 시작이 됐죠. 올리는 그 글의 내용들이 당시 제가 보험업을 하면서 또는 이런 조직을 형성하고 싶어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답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올리셨었어요. 근데 그 부분이 정말 저도 마음이 통했고 그래서 이제 만나 뵙게 됐죠. 지방에서 시작된 조직들에 있다 보니까 그 한계점이 좀 있었는데 사람이 모이고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 이상은 어떤 것들이 발생하지 않거든요.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리더라고 치면 어떻게든 제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긴 한데 같이 하시는 팀원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커져버리면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다 같이 힘든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정말 잘하고 있는 조직, 특히 큰 회사에서 잘하고 있는 조직 이런 곳을 찾다가 보니까 다른 대리점의 대표들과 소통을 하다가 왠지 지금이 아니면은 이분한테 연락을 또 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다짜고짜 그냥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늦게까지라도 기다리시겠다고 오라고 하셔서 갔는데 그날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금요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죄송했지만 기다려주셨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. 거리감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죠. 어쨌든 이 지역에서는 제가 혼자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고 그게 뭐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우선은 좀 믿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에 제이어스 사업단에 왔을 때 한 200명 정도가 있었던 조직인데 이미 외곽에 지점들이 많았었고 이탈 없이 정착률이 90%가 넘는다는 이유는 그 영향력이 계속 닿는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상위 관리자 분들이 나를 마냥 내버려 두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했었었죠. 일단은 제가 그 조직을 운영하는 성향이나 생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. 원래는 사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혼자 조금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말 진심으로 이 같이 모인 동료들과 리더들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형태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. 더 많은 인원을 좀 자신 있게 모실 수 있고 만약에 제가 그분에 비해서 부족한 사람일 수 있지만 이 사업단이라는 조직을 믿고
좀 모셔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. 저희 사업단은 시스템이 정말 굉장히 잘 돼 있죠. 인카 본사 자체에서 하는 그 교육도 엄청 양과 질이 좋지만 사업단 자체에도 교육 이사님도 계시고 신입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고 다 케어가 되고요. 큰 사업단이다 보니까 접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. 예를 들면 뭐 이런 촬영 기회라든지 DB를 쓰더라도 아무래도 큰 조직의 업체들이 많이 몰리겠죠. 그래서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뭐 방송 출연이라든지 이런 기회들을 지방에 있을 때보다 좀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. DB로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맘카페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또 뭐 지인이나 소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다들 경력도 다르고 경험치가 다 다르잖아요. 근데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 혼자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가지면 쉽게 도전을 못 하거든요. 이 부분에서 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어딜 가서든 다 배워옵니다. 제가 약한 부분들은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습득을 해서 어떻게든 그 컨셉으로 계약을 하게 만들려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예측하는 DB를 통해서 영업을 하고 싶어하는 팀장님이 계셨는데요. 수원의 그 최재혁 본부장님 쪽이 엄청 잘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도 말을 섞어보지 않으신 분이지만 제가 정말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서 바로 다음날 찾아뵙고 제가 먼저 어떤 이런 과정들을 다 습득해서 여기 이제 이 영업을 하고 싶은 팀장님과 몇 날 며칠을 동행을 하면서 계약을 거의 다 이끌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제일 기억에 남고 조금 재밌었던 일은 보험 회사에서 있다가 오신 팀장님이셨는데 저한테 근데 지점장님 망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?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사실 망할 수도 있죠. 어떻게 뭐 일을 하다 보면. 근데 제가 바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저 하나 망한다고 사업단이 망한 것도 아니고 인카라는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니고 전혀 지장 없으시다고 그리고 안 망할 거라고. 함께 하신 지 1년 다 돼가거든요 이제. 그래서 지금 또 농담처럼 저 아직 안 망하고 있는 거 맞죠?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. 재밌게.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제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봐야 와서 겪어봐야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근데 그거를 정착률로 이제 판단한다고 하죠. 왜냐하면 들어와서 사람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본인이 원한 것 또는 그 이상의 어떤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정착률이 높은 건데 대구나 경북 또는 뭐 경남 지방의 인근에 계신 영업인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이직을 한 번도 안 하진 않잖아요. 근데 그 환경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의 영업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. 물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로 혼자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영업이 힘드시거나 또는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고 싶거나 궁금한 게 많으시면 환경을 바꾸시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랬을 때 어디를 가야 되느냐. 저는 항상 얘기 드린 게 있어요. 머슴살이도 대감집에서 해야 된다고. 인카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큰 것은 이제 모두가 아는 것이고요. 그 중에서도 지금 제일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제이어스 사업단 안에서 여기에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. 하지 않고 없는 것이더라도 요청했을 때 만들어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고민이 있거나 영업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좀 그래도 느낀 바를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처럼 어떤 리더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고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를 조금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저도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설계사인 상태로 영업을 열심히 하고 급여를 많이 받아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정말 얻는 것들이 많거든요. 제가 예전처럼 회사 생활을 했으면 절대로 같이 일하지 못할 어떤 다양한 연령대의 경험을 가진 분들을 만나뵈면서 개인적인 성장을 또 많이 하고요. 그리고 영업으로 힘들 때 조직의 시너지를 받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욕심을 좀 내셔서 리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